예, 반갑습니다. 올해 세법 강의를 맡고 있는 민재성 세무사입니다. 오늘 세법 첫 시간이죠. 수업 진도 나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세법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수업 진도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재의 맨 앞에 머릿말 부분이 있죠. 머릿말 부분의 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머릿말 부분의 11페이지 보시면은 작년 시험에 이제 세법에서 각 단원별로 어디에서 몇 문제 출제됐는지 하는 그 분석표가 있습니다. 11페이지 찾았습니까? 세법은 매년 16문제 출제가 됩니다. 16문제 출제가 되는데, 이제 세법에 출제되는 파트가 이제 크게 3개입니다. 거기 표를 보시면 이제 맨 위에 조세 총론이라는 부분이 있죠. 조세 총론이라는 이 부분은 매년 평균적으로 2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28회 시험 빼고 그 전까지는 최근 20년 동안에 매년 2문제 나왔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작년에 1문제 나온 게 좀 특이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문제 나왔더라도 이 부분은 매년 2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도 이제 그 정도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방세 중에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하고 이제 재산세하고 요거 3가지가 이제 주로 출제가 되고, 그 밑에 지방소득세 그거는 출제되는 문제가 없죠. 그죠?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한 2, 3년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시험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에서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하고 그거 3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출제되는 문항수는 이제 취득세는 평균적으로 매년 3문제, 그리고 재산세도 매년 3문제, 그 정도 나옵니다. 등록면허세가 작년에 2문제 나왔는데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보통 등록면허세는 보통은 1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작년에 2문제 나온 게 굉장히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문제가 총론 부분에 원래는 보통 2문제 나오던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문항수가 하나 줄었고, 이제 반대로 등록면허세가 상대적으로 문항수가 하나 늘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매년 이렇게 유지될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작년에 좀 특이하게 그렇게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총론은 2문제, 등록면허세는 1문제, 그 정도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세에 가면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문제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없고, 그리고 이제 소득세의 개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세의 개요라는 이 부분은 이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경우도 있고 안 나올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 5년 기준으로 3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매년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득세 개요에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문제가 1문제 출제가 되면 양도소득세가 5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6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득세 개요하고 양도소득세하고 이제 그거는 2개를 다 합쳐가지고 6문제 출제가 되는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1문제하고 5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6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세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양도소득세가 이제 출제 문항수도 가장 많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출제된 이 문제가 이제 평균적으로 뭐 거의 비슷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총론 부분이 1문제가 적게 출제가 되고, 그리고 등록면허세가 또 반대로 1문제 많이 출제되니까 그거 외에는 뭐 매년 나오는 그 수준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은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을 가겠습니다. 본문의 2페이지 보십시오. 자, 본문의 2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제1파트에 조세 총론의 부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2페이지에 맨 먼저 나오는 게 조세의 정의라는 겁니다. 조세의 정의. 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저하고 같이 해야 될 게 세법이죠, 세법. 그죠? 세법은 뭐 하는 법입니까? 세법은 세금을 걷어가려고 만든 법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세법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세금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 보시면은 조세의 정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시험에 직접 출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이제 기본적인 용어들을 몇 가지를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거기 조세의 정의란 보시면 이제 조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하기 위하여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인격체에게 직접적인 반대 거부 없이 부과 징수하는 모든 세목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자, 거기 보니까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근데 보니까 부과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과. 그죠? 또 징수라는 말도 나오죠. 근데 부과라는 말이나 징수라는 말이나 이런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소에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죠? 부과라는 말은 어떤 뜻으로 쓰는 말입니까? 세금을 부과한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세금을 매긴다 이 말이죠. 누가 매깁니까? 그럼 우리는 세금 내는 사람이죠.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세금을 부과를 받습니다. 그죠? 그럼 누군가가 우리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또 징수라는 말도 있지, 징수. 그죠? 징수는 세금을 걷어가는 걸 징수로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금을 징수를 당하는 거죠. 그럼 누군가가 우리한테 세금을 징수를 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세금을 부과를 받아서 징수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한테 세금을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누구냐? 그게 3페이지 보시면은 양가로 1번에 과세의 주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과세의 주체는 누구를 말하느냐? 자, 2페이지에 조세 정의에 보면, 그죠? 조세 정의에 보면 맨 앞에 주어가 누굽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하는 주체, 그게 누구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잠깐 칠판 보십시오. 자, 세금은 여기 조세입니다. 그죠? 자, 이 세금은 누군가가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해서 징수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누가 하느냐? 요게 과세의 주체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하느냐? 그죠? 누구에게 하느냐? 요게 납세자입니다. 납세자. 납세자라 하기도 하고 납세 의무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별 차이가 없는 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자, 물론 과세의 주체는 다른 말로 과세권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누구냐? 이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를 하는 주체입니다. 아시겠죠? 반대로 조세를 부과 징수를 받는 상대방이 우리라면 우리 납세자 또는 납세무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국가는 누구한테 부과 징수하느냐? 국가는 국민에게. 아시겠죠? 지방자치단체는 누구한테 합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주민에게.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그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민의 자격으로서 세금을 내는 것도 있고, 우리가 내는 세금 중에 우리가 세금 여러 가지를 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내는 세금 중에 일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민의 자격으로 내는 세금도 있고 또 우리가 내는 세금 중에 일부는 부산광역시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자격으로서 내는 세금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가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세금을 부과징수합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뭐라고 하냐면 국세라고 합니다. 국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세금을 부과징수합니다. 그 세금을 뭐라 하냐면은 지방세라고 합니다. 지방세.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는 세금 중에 어떤 세금은 국세라는 세금도 있고 또 어떤 세금은 지방세라는 세금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이제 잠깐 그 뒤에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6페이지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뭐 따로 외워갈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 그림은 우리나라에 있는 세금 종류를 이렇게 구분한 그림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세금은 크게는 종류가 두 개 있는 겁니다. 뭐 있습니까? 국세, 지방세. 그러면 이제 국세는 어떤 게 있느냐? 국세는 예를 들면 뭐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국세에 해당하는 세금들입니다. 또 지방세에 해당하는 세금들은 뭐가 있느냐?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뭐 등등등등. 아시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세라고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 지방세라는 그걸 보니까 또 그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특별시, 광역시세, 도세, 시군세, 구세 이렇게 또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국세는 그런 구분이 없죠. 그죠? 국세는 그냥 뭐 내국세, 관세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구분은 별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게 국세인지 어떤 게 지방세인지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거는 따로 암기할 필요는 없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굳이 이걸 일부러 외워갈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지방세에서는 이제 조금 더 구분해서 봐야 될 게 그러면 지방세 중에서 어떤 거는 특별시, 광역시세고 어떤 거는 도세고 어떤 거는 또 시군세고 어떤 거는 구세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 지방세는 어디에서 부과징수한다 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가는 몇 개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가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나라 국가 몇 개 있습니까? 두 개입니다. 라고 답을 하면 한 30년 전 같으면 지도세도 모르게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래 가지고. 아시겠죠? 요즘은 그런 세상 아닌데.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 지방자치단체 몇 개 있습니까? 잘 모르겠죠. 저도 모릅니다. 엄청 많습니다. 한 몇백 개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에만 해도 지방자치단체가 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자, 지방자치단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건데 이 지방자치단체는 게 그냥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슨 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또는 무슨 특별시 아니면 무슨 광역시 이런 게 있죠. 그러면 무슨 도라고 하면 여기에는 도가 있고 그리고 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시나 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도라고 할 때 이 도는 좀 넓은 범위의 지방자치단체죠. 그죠? 근데 이 도 안에 있는 시나 군은 좀 작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좀 큰 지방자치단체, 좀 작은 거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좀 큰 거 이거를 광역지방자치단체랍니다. 작은 거 이거를 기초지방자치단체랍니다.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좀 있으면 뭐 합니까? 지방선거 하잖아요. 그죠? 지방선거할 때 누구 뽑습니까? 시장 뽑고 구청장 뽑고 이러죠. 그럼 그 시장이 광역자치단체의 장입니다. 구청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그러면 특별시랑 광역시에도 시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시 안에 구가 있죠. 또는 군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특별시, 무슨 광역시, 이거는 넓은 지방자치단체죠. 그죠? 광역지방자치단체. 그 안에 있는 구나 구는 작은 지방들, 그죠?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식으로 다 구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방세라는 이 세금은 각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세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세금하고 시나 군에서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 종류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또 여기에서는 시장이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세금하고 구청장이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 종류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각각 다르다라고 일단은 지금은 다르다는 말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7페이지 보시면, 자, 7페이지 보시면 위에 표가 있죠. 그죠? 거기 보니까 특별시, 광역시세하고 구세하고 구분되어 있죠. 그러면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대부분은 어디에서 부과징수합니까? 대부분은 시에서 부과징수하는데 그 중에 2개만 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 뭐 있습니까?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 그죠? 그러면 부산에서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2개는 구청장 권한입니다. 나머지 지방세는 전부 다 시장의 권한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도에서는 도지사의 권한도 있지만 시장이나 군수의 권한도 그만큼 있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산에서 시장의 권한하고 경상남도의 도지사의 권한이 똑같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부산에서 구청장의 권한하고 경상남도의 무슨 시의 시장이나 무슨 군의 군수의 권한이 같은 게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지방세가 그런 식으로 다 구분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다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제 이 세법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하는 내용은 지방세 중에서는 3개만 하면 되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뭐 있습니까?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하고 그거 3개가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아시겠죠? 아까 제가 출제 경향 있죠, 그죠? 출제 경향에 보면 지방세 중에는 취득세 3문제, 등록면허세 1문제, 재산세 3문제 나옵니다 그랬죠? 나머지 나옵니까? 나머지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7페이지 나오는 그 표 중에 취득세는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하고 이런 것들이 각각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그러면 자, 칠판 보시면, 그죠? 자, 특별시나 광역, 7페이지 표를 보시면 됩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취득세는 시세입니까? 구세입니까? 시세죠. 그죠? 근데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하고 2개는 구세입니다. 구세. 아시겠죠? 그런데 무슨 도에 가면 여기에는 도세가 있고 시군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도세입니까? 시군세입니까? 취득세는 도세입니다. 그죠? 등록면허세도 도세입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시군세입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도세이기도 하지만 특별시 광역시의 시세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도세이지만 여기에서는 구세에 해당됩니다. 아시겠죠? 또 재산세는 시군세입니다. 시군세이면서 여기에서는 구세에 해당합니다.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지방세 중에서 요거 3가지만 그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페이지에 조세 정의라는 거 있죠. 그죠? 그거는 참고 삼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기본적으로 요런 기본 개념 있죠. 그죠? 과세 주체라는 게 뭔지, 또 국세가 어떤 게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국세 지방세 뜻이 뭔지, 그리고 납세자, 납세 의무자가 어떤 사람인지, 부과나 징소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런 기본적인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하다 보면 어떤 페이지는 이제 그 페이지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험에 출제도 자주 되는 부분이고 또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또, 근데 어떤 페이지는 제가 설명을 별로 안 하고 요거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고 설명하러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또 어떤 페이지는 요거 볼 필요 없습니다 하고 아예 설명도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나 아니면 잘 나와봐야 한 20년, 30년에 한 번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굳이 시간 들여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는 이 책이 지금 한 4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이 책은 이제 기본 교재이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오든 작게 나오든 어쨌든 간에 뭡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다 완벽하게 알아가지고 시험을 치면 좋은데 시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그런 식으로 걸러가면서 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인지 또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 뭔지 이제 그거 위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어떻게 하면 이제 잘할 수 있느냐, 그죠?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냐 하시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은 처음에 이제 1, 2월 달, 3, 4월 달까지는 있죠. 1, 2월 달, 3, 4월 달까지는 책을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나중에 7월 달에 가서 문제를 풉니다. 7월 달에 가서 문제를 푸는데 그때까지 책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옵니다. 와가지고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럽니다. 솔직히 말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때 그럽니다. 책을 한 3번 정도 읽고 난 다음에 문제 푸십시오. 그럽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번 달에 등록하신 분도 있고 지난달에 하신 분도 있고 있겠지만 책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부 다 법이죠. 법. 무슨 법. 그죠? 1차 과목에 부동산학 개론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무슨 법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법을 본 적이 있느냐? 있습니까? 없죠? 민법책 처음 봤잖아요. 그죠? 세법책 오늘 처음 봤죠? 그죠? 오늘 처음 본 걸 가지고 공부를 하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4개월 동안은 뭘 해야 되냐면 처음 4개월 동안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그냥 내한테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부과나 징수나 자 따라 보십시오. 과세 주체. 한 번 더 과세 주체. 과세 주체. 3번 이야기하시죠. 태어나서 3번 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세 주체라는 말을 내 입으로 뱉어본 게 오늘 3번 처음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나올 정도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납세자, 납세 의무자 이런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평소에 쓰는 말처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 익숙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 익숙해지려면 뭘 해야 되느냐? 책을 여러 번 많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책을 읽어보는 게 중요한 거지 이해를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이해 안 됩니다. 이해 안 되는데 그냥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신문 보듯이. 신문을 다 이해하면서 읽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신문 보실 때 밑줄 쳐가면서 뜻풀이 해가면서 봅니까? 아니죠. 그냥 쭉 보잖아요. 그냥 그렇게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책을 읽으십시오 하니까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그걸 글자 하나하나를 다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읽어봐도 한 페이지 안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4월달까지는 뭐 다른 거면 모르겠는데 세법은 4월달까지는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여러 번. 그냥 신문에 좀 어려운 경제신문 읽어본다 생각하고 그죠? 솔직히 경제신문 읽어보면 그거 다 이해하면서 읽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읽는다 아닙니까? 제 말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3번, 4번 정도는 읽어보셔야 됩니다. 물론 더 많이 읽으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는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 하는 건 공부가 아닙니다.
제 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볼 필요가 있는 부분까지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읽어볼 필요가 없다 하는 거는 제가 요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럼 그거는 굳이 안 봐도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필요하면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2페이지의 조세 정의는 이제 그 정도 개념 아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3페이지 보면은, 메뉴에 참고하기 해서 과세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자, 3페이지 메뉴에 네모 박스 안에 참고하기 있죠. 과세 요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자, 거기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납세 의무자, 두 번째가 과세 물건, 세 번째가 과세 표준, 네 번째가 세율. 근데 요 네 가지 용어를 앞으로 굉장히 자주 쓰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납세 의무자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세금 내는 사람. 그죠? 과세 물건은 고입해 보시면 다른 말로 과세 대상 또는 과세 객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 물건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과세 대상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근데 과세 객체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과세 물건, 과세 대상 이렇게 씁니다. 과세 대상이라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과세 대상은 세금을 매기는 대상이겠죠. 뭐에 대해서 매일 거냐, 그죠?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세 표준은 세금을 계산할 때 요거를 금액을 기준으로 하느냐, 수량을 기준으로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율, 뭐 세율은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세율은 일반적으로 몇 프로라는 거죠. 그죠? 요런 네 가지를 이제 과세 요건이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과세 요건이라는 이게 어디에 적혀져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하는 내용이 세법입니다. 세법. 그러면 자, 세법이라는 이 법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 징수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죠. 그죠? 그러면 세법이라는 법은 세금을 부과 징수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인데, 세금을 부과 징수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과세 요건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과세 요건이라는 이 내용이 어디에 적혀져 있느냐? 그게 세법에 적혀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세법이라는 법은 뭐를 적어놓은 법이냐? 세법이라는 법은 과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네 가지인데, 그죠? 첫 번째가 뭐라는 겁니까? 납세 의무자. 그리고 두 번째가 과세 물건 또는 뭐 과세 대상. 그죠? 세 번째가 과세 표준. 네 번째가 세율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우리가 내는 세금 중에 취득세라는 세금, 취득세. 그죠? 취득세라는 세금 아시죠?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자,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라는 세금을 왜 냅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자, 여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리한테 세금을 부과 징수를 합니다. 그죠? 왜 합니까? 저거가 돈이 필요하니까. 그죠? 국가가 돈 없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지방자치단체가 돈 없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다.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회사처럼 저거가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일반 회사들은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돈을 벌죠.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종업원 월급도 주고 뭐도 하고 합니다.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종업원 누굽니까? 공무원들. 그럼 공무원들은 저거가 일을 해갖고 돈을 벌어가지고 저거 월급 저거 줍니까? 아니죠.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돈이 세금입니다. 세금.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내는 세금이죠. 우리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여기에 소속된 공무원들 월급도 주고 또 다른 용도로도 쓰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국민들에게 그 세금을 부과 징수를 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는 법이. 그러면 이 법에는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적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려면, 그죠? 세법에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누구누구입니다. 취득세는 과세 대상이 이런 겁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취득세는 세율이 몇 프로입니다. 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취득세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세금도 다 마찬가지죠. 아시겠죠? 그래서 세법에 적혀져 있는 대부분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공부해야 될 내용도 각 세법에서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 과세 대상이 뭔지, 과세 표준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세율이 몇 프로인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도 그 내용입니다. 각 세법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요것뿐만 아니고 요거에다가 뭐가 플러스 되느냐?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이 징수하는 절차는 다른 말로 하면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자, 여기 이제 부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부과라는 말이 있고 징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징수는 뭐를 하는 걸 징수랍니까? 세금을 걷어가는 거. 그러면 부과나 징수라는 이 용어들은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용어입니까? 아니면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 용어입니까? 과세권자 입장에서. 그죠?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세금을 내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세금 내는 걸 뭐랍니까? 납부랍니다. 납부. 그죠? 그러면 징수라는 말은 과세권자 입장에서 징수라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뭡니까? 납부. 그래서 징수하는 절차가 결국은 우리가 세금을 내는 절차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세금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입니다. 자,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자, 취득세라든지 이런 세금이 있죠. 취득세라든지 이런 세금들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때가 되면 알아서 고지서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신고를 해가지고 세금을 내는 겁니까? 내가 신고해가지고 세금 내는 거죠. 내가 얼마짜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얼마입니다. 내는 겁니다. 근데 또 세금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재산세, 그죠? 자, 재산세라는 이 세금은 내가 얼마짜리입니다. 신고해서 내는 겁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때가 되면 알아서 나옵니까? 때가 되면 알아서 나오죠. 그죠? 세금 나오는 걸 뭐랍니까? 세금 고지서라고 하죠. 고지. 그죠? 고지서.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를 해가지고 세금을 매겨가지고 세금이 얼마입니다라고 종이가 날라오죠. 그죠? 그거를 고지라고 합니다. 고지. 그 종이를 고지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세금이 고지가 돼가지고 고지서가 나와가지고 그 세금을 내가 은행 가서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세금 내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그거 외에 또 특수한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시험에서 다루진 않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세금 내는 방식이 그렇게 두 가지다라고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이따가 뒤에 가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세법이라는 법은 기본적으로 과세 요건을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과세 요건에다가 구체적으로 징수하는 절차까지 즉 어떤 방식이냐 그죠?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방식이냐 아니면 고지를 해서 납부하는 방식이냐 하는 이 절차가 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세금 중에서 어떤 세금은 신고해야 될 세금도 있고 어떤 세금은 고지서가 나오는 세금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지난달에 자동차세 고지서 나왔죠. 그죠? 그거는 가만히 있으면 나오잖아요. 또는 예를 들어서 재산세 1년에 한 번씩 내시죠. 그죠? 재산세도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알아서 고지서 나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나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입니까? 고지를 해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들은 어떤 방식입니까? 신고를 해서 납부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게 이미 법에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세법은 기본적으로 요 틀 안에서 움직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요 틀 안에서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3페이지에 과세 요건 이제 그거
읽어보시고 그 밑에 부가징수라는 거 있죠, 그죠? 그거는 굳이 뭐 이론적으로 그거를 정리할 필요는 없고 내가 가장 알기 쉬운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부가는 세금 매기는 거, 징수는 세금 걷어가는 거, 그 정도로만 아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3페이지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은 양가로 5번에 납부 의무 이행 방법이라고 있죠. 그죠?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세금을 내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럼 세금을 내는데 뭐로 낼 거냐? 그죠?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회사가, 그죠? 상속세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주식으로 냈다. 그죠? 근데 그 주식이 뭐 이게 잘 된 거냐 못 된 거냐, 뭐 그 회사가 누구 거냐 요새 그거 싸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말을 하면서 그게 혹시 물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주식으로 물납했다 이런 말 나오죠. 그죠? 일반적인 세금 내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 낼 때 주식으로 냅니까? 돈으로 냅니까? 돈으로 내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금 내는 방식은 돈으로 냅니다. 돈으로. 근데 특수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돈이 아니고 다른 물건으로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물납이랍니다. 근데 그거는 세법에서 이런 경우에 물납을 해도 됩니다라고 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거기 4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5번 있죠. 그죠? 그 밑에 참고하기라는 거 있죠. 그죠? 거기 보면 이제 둘째 줄의 중간에 예외적으로 물납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어디에서 하느냐? 그죠? 그 앞에 보시면은 상속세하고 어디에서 재산세. 그러면 상속세나 재산세는 물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세금은 물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니까 또 분납제도라는 말, 분납제도. 분납이란 말이죠. 분납이란 말은 세금을 내는데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고 나누어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나누어 내도 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에서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재산세, 그리고 재산세하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이제 그거는 나중에 뒤에 가면 따로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예외적인 방법이 있다 하는 것만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에 보시면은 조세의 분류와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이제 필요한 용어들만 몇 가지 아시면 됩니다. 자, 먼저 양가로 1번에 보시면은 뭐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세, 칠판 보십시오. 자, 과세 주체 뭡니까? 요거죠, 요거. 그죠?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국가, 지방. 그러면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구분하면은 요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 말입니다. 뭐하고 나눠집니까?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그래서 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국세가 어떤 게 있고 지방세가 어떤 네모 안에 있죠. 그죠?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등등등 있고, 그죠?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민허세, 재산세 뭐 등등등 있고, 그거는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5페이지에 양가로 2번에 조세 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 그거는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양가로 3번에 조세 수입 용도에 따른 분류. 요거는 동그라미 1번에 보통세라는 말을 하고 동그라미 2번에 목적세라는 말하고 그 뜻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세는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보통의 세금들, 특별한 세금이 아니고 그냥 보통의 세금. 동그라미 2번에 목적세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세 중에 니은에 보시면 국세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해서 세 가지가 있죠. 그죠?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세 가지가 있고, 지방세 중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거기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라는 이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국세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걷어가는 겁니까? 국가에서. 그죠? 그러면 국가에서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을 걷어가서 그 돈을 어디에 쓰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디에 쓰겠습니까? 농어촌이 하여튼 뭐 이렇게 쓰겠죠.
그죠? 뭐 정확하게 어디에 쓰는지 모르는 게 대충 그렇게 쓸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는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입니다.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지방세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을 걷어가겠죠. 그럼 그 돈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지방교육에 쓰겠죠. 그러면 지방교육세를 걷어가가지고 지방교육에 안 쓰고 다른 데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농어촌 특별세를 걷어가서 그거를 농어촌 지원이 아닌 다른 데 쓰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목적세입니다. 이 목적에만 써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 목적에만 써야 된다. 그게 아니고 그냥 세금 걷어가서 쓰는 거죠. 그죠? 그런 세금을 보통세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는 뜻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6페이지 보시면은 국세 중에는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있고 지방세 중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내용은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됩니다. 종류가 뭔지만 알면 됩니다. 자, 그리고 6페이지, 7페이지 나머지 7페이지 표현을 아까 설명드렸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7페이지 네모 안에 있는 내용이죠. 그거는 한번 참고로 읽어만 보십시오. 자, 그리고 양가로 5번에 납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납세지라는 그 내용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용어가 있습니다.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8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부동산 관련 세목별 납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네모안에 보시면 지방세 기본법 제67조 제1항 도세 징수의 위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게 뭐라 되어 있냐면 시장 군수는 그 시군 내에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이 개념을 모르면 맨날 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위에 네모 박스 바로 위에 동그라미 A번 뭡니까? 취득세. 자, 취득세는 칠판 보십시오. 취득세는 도세입니까? 시군세입니까? 도세입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도지사가 징수하는 겁니까? 군수가 하는 겁니까? 도지사가. 그게 원래 법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도세 징수 위임이라고 있죠. 그러면 도세는 여기에 위임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도세이지만 어디에서 징수하는 겁니까? 시장이나 군수가 징수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취득세는 시세죠. 하지만 여기에 위임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시장이 징수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 징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네모박스 바로 위에 보면, 그죠? 네모박스 바로 위에 보면 취득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특별시, 광역시, 도입니다. 그게 원칙이죠. 근데 갈로 안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도세 징수 위임 규정에 따라서 시군구에 납입한다. 그럼 우리가 세금 낼 때는 뭡니까? 취득세를 세금 낼 때는 시청가세 내는 게 아니고 구청에 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구청에. 물론 구청에 직접 가지는 않습니다. 어디 가서 냅니까? 은행 가서 내죠. 그죠? 은행 가서 내면 은행에서 그 돈을 구청을 보내준다 이 말입니다. 시세이지만 그러면 자, 구청에서는 세금이 두 가지가 오는 겁니다. 구청에서는 구세도 돈이 들어오고 시세도 돈이 들어오죠. 이해됩니까? 그죠? 그러면 자, 구청에는 취득세도 들어옵니다. 또 구청에는 뭐도 들어옵니까? 재산세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재산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재산세는 적어돈이죠. 적어가 써도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구청에서 취득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적어가 쓰면 안 되고 다시 시청으로 보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과세권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실제 징수는 도세는 시군에서 시세는 구에서 위임을 해서 합니다. 법에 그렇게 위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취득세를 시장이 직접 징수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취득세를 도지사가 징수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개념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국세는 어디에서 징수하나요? 국세는 어디에서 합니까? 국세는 그죠? 국가에서 합니다. 국가에서. 그러면 국가에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국가의 기관이 있겠죠. 그죠? 그게 어디입니까? 국세청. 아시겠죠? 그러면 국세를 징수하는 국가기관이 그래서 국세청입니다. 국세청. 지방세청이 아니고 국세청. 이해됩니까? 그럼 지방세청은 없습니다. 사이버인에 있습니다. 사이버에 있는데 실제로 그런 조직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방세는 어디에서? 지방세는 구청 가면 구청에 세무과가 있습니다. 세무과. 구청의 세무과에서 담당하는 게 지방세입니다. 그럼 구청의 세무과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시세과, 구세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마다 어떤 구청에는 시세과, 구세과, 어떤 구청에는 세무 1과, 세무 2과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국세는 국세청에서 관할합니다. 국세청이 본청이 서울에 있고 각 지역마다 지방국세청이 있습니다. 그 지방국세청에 소속된 기관이 세무서입니다. 세무서. 그래서 모든 국세는 전부 다 세무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세라는 세금은 전부 다 세무서에서 관리하는 거고 지방세라는 세금은 전부 다 구청의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거기에 구분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재산세 고지서가 잘못 나왔습니다. 재산세 고지서가 잘못 나오면 이 재산세 고지서를 들고 세무서를 가야 됩니까? 구청을 가야 됩니까? 구청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재산세 고지서가 잘못 나왔는데 이걸 들고 세무서에 가가지고 따지면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아무 답변을 못 해줍니다. 자기 관할이 자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거 가서 큰 소리 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혼자 미친 사람 대부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세금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죠? 그러면 그거는 어디 가서 따져야 됩니까? 세무서에가 따져야죠. 그거 들고 구청 가가지고 따지면 구청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저는 둘 다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금은 회사가 다르다. 회사가 이 회사하고 이 회사는 다른 회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죠? 이 회사하고 이 회사는 다른 회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회사 물건을 들고 이 회사 가가지고 따지면은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별개의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뽑을 때도 따로 뽑습니다. 아시겠죠? 시험 자체가 다릅니다. 시험 자체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9페이지 표를 보십시오. 자, 9페이지 표를 보시면 지방세는 전부 다 부동산 소재지 기준이죠. 그죠? 부동산 소재지 기준입니다. 근데 국세는 전부 다 어디 기준입니까? 주소지 기준입니다. 주소지. 아시겠죠? 그러면 부동산 소재지하고 주소지하고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죠. 보통은 다른 경우가 많겠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어디입니까? 부동산 소재지 기준. 그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주소지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부동산 소재지인데 구체적으로는 그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아시겠죠? 근데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국세죠. 그죠? 주소지 기준입니다. 주소지 기준으로 어디입니까? 세무서. 주소지의 세무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납세지는 그 정도 개념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 설명 내용은 참고 삼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0페이지에 양가로 6번에 과세의 물건의 귀속 여부하는 거 있죠. 그죠? 자, 10페이지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